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7월 18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변한 게 없겠죠. 당연히 주말 끼고 있었으니까.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, 지금 이제 금리 0.75 인상 뭐 관건 이제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1% 이제 울트라 스텝 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거 1%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1% 올리는 거 아니야? 라는 공포는 잠깐 있기는 했는데, 결국에는 0.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냥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고, 그거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, 그리고 저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할 때부터 이거 다음 달도 이거 자이언트 스텝 나올 것 같은데,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이 이미 시장에서 좀 퍼져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공포감 자체는 1%면 좀 몰라도 그냥 자이언트 스텝 자체는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흐름으로 좀 넘어가는구나.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,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 거 8월에 발표할 텐데, 그 부분은 좀 내려가겠죠. 왜? 가장 인플레 중에서 이제 좀 주요 무게를 좀 차지하고 있는 유가 하락분이 아직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래저래 인플레에 대해서 뭐 그 뒤에 또 오를 수는 있겠지만, 이번에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. 사우디가 증산 합의를 오케이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유가 하락이 좀 실질적으로 증산 이어지고 하면은 좀 더 하락할 거고, 그거에 대해서 인플레 조금은 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표출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수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바이든이 이제 뒤통수를 결국엔 맞았죠. 근데 좀 이게 또 뭐 좀 증산 합의를 해주면 좋지만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? 원래 이런 상황이긴 했어요. 애초에 빈살만이 이제 사우디는 부족한 게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, 정확히 말하면은 부족한 게 있어도 돈으로 갖다가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,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사우디, 이스라엘 뭐 그 주변 방문하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우디 증산 관련해서 좀 합의하냐 마냐 이거일 것 같았는데, 결국에는 사우디 측에서 뭐 특별하게 협상 이런 얘기도 없었고, 그리고 이게 처음에 증산 합의로 나왔다가 그 다음날 사우디 측에서 무슨 소리냐, 우리 뭐 증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다 이러면서 전혀 부정을 했죠. 그래서 미국에서는 뒤에서 한 방 먹은 분위기고, 자, 그래서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갖다 시장 흐름들 뭐 그냥 보실 거 보시고, 지금 그냥 가볍게 7월달 금리 인상, 혹시라도 뭐 울트라 스텝 하면 모르는데, 울트라 스텝을 만에 하나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지금 흐름에서는 지수 자체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. 지수 자체는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 유지하고 뭐 775, 뭐 이런 전고점 좀 뚫고 최소한 800 위 한 번 정도는 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나. 800선 위에서까지는 한 번은 지금 시황상 크게 문제 없으면은 좀 나올 수 있는 웬만한 큼직한 건 좀 나오긴 했거든요. 일단은 지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랑 조금 다르죠. 코스피는 그 밑으로 좀 하방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었고, 코스닥은 그 와중에 자기는 좀 꾸역꾸역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코스피 관련주들이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죠. 지금 삼성 같은 경우 특히 6만전자, 뭐 며칠 전에 이제 6만전자 깨졌다 막 하면서 막 뉴스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막 비명 질렀던 게 엊그제인데, 일단 6만원을 좀 돌파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외국인 좀 들어오는 요 연속성들, 이 외국인이 좀 힘 좀 써줄지, 삼성,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반도체에 쭉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, 그 부분이 좀 더 이어질지, 대형주들 움직임이 한동안 조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뭐 아무래도 저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,
요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형 지수 상승 견인의 시퀀스 순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처음에 이제 우량주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시장에서 결국 중요한 건 유동성, 거래 대금, 거래량, 시장에 들어오고 돌아다니는 돈, 이게 중요한 건데 우량주가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에서 조금 활기를 띠는, 특히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다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안전한 우량주 배당받고 우량주 좀 천천히 매매할 거야. 뭐 이거 해가지고 한 1년에 뭐 5%, 1년에 금리 은행에다가 맡겼을 때 뭐 3%, 4%만 받아도 좋잖아요.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주식을 제대로 접하지 않았을 때 주식의 세력주, 테마주, 그리고서 이런 뭐 삼성전자도 뭐 10만 전자 막 간다고 막 이런 거 9만 원 이런 걸 접근하기 전 처음에 우량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서 쓴맛을 보게 되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또 돌고 도는 거라 우량주가 좀 쭉 끌어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좀 활기 되찾아 주는지,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소형주 좀 돌고 그런 움직임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이제 빅테크들 이런 실적 발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뭐 메타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을 보긴 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도 그렇고 좀 테슬라 전기차가 얼마나 좀 잘 나가나, 이게 좀 파급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뭐 나머지 당연히 애플도 실적에 따라서 발표하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, 얘는 이제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같은 존재죠.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는 한데 그 시장 자체에 대한 파급력은 테슬라 실적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. 그리고서 요번 주 앨런 방한하는데 거기서 한미통화 스와프가 좀 혹시라도 나올지,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꼭 했으면 하는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가 초강세란 말이에요. 달러랑 르브라, 러시아 세계적으로 갖다가 자급자족하는 두 개 국가, 요 두 개 국가의 화폐가 나머지 화폐들을 다 밀어버리고 엄청 강세입니다. 엄청 강세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,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.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내려갈 때, 다운그레이드 될 때, 그럴 때 환율이 올라가고, 두 번째로는 지금 두 번째 케이스인데 그냥 달러 자체가 센 거예요. 달러 자체가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,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 그 돈, 화폐 가치도 똑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달러가 센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국가들 돈도 같이 좀 떨어지는 거라 우리 이제 가격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죠. 가치가 떨어지는 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환율 올라가는 게 그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낫기는 해요. 전자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뭔가 침체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하는 건데, 그것보다는 낫지만 뭐가 됐든 결국 환율 상승은 좋지는 않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좀 잡을 수 있는 필살기 중에 하나가 이 통화 스와프인데,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는 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얘기 나오면 좋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환율 계속 눈치 보면서 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리고 뭐 나머지 이슈들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결국에 지금 시장 징글징글한데 뭐 실적 관련해서 뭐 코스피 대형 우량주, 거기서부터 뭐 수급주들 위에 있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섹터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는 있지만 세력주 테마주 입장에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다음 시즌, 다음 흐름을 좀 준비를 하던가, 다음 시장에서 뭔가 돌 수 있는 테마가 뭔가 그걸 준비를 하던가,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주에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지지고 볶고 이런 거 뭐 추가적인 뉴스 뭐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한데, 그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, 수소 관련해서 뭐 이슈 하나 있고 한데 그거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.
자, 그래서 뭐 전력난 이슈는 이렇게 뭐 호주산 석탄 수입 2년 만에 재개 검토, 그다음에 이 유럽 국가 지금 겨울 준비하는 거 좀 난리 났다. 이런 뉴스는 계속 첫 페이지에 붙어 있거든요. 뉴스를 보다 보면은. 근데 이제 그게 부각이 되면은 석탄 관련 이슈 혹은 뭐 러시아에서 또 저 가스 공급에 대해서 계속 좀 문제. 지금 그 공사한다고 일단 한 10일 정도 끊어놓기는 했는데 그게 더 지속이 되겠죠. 애초에 무기로 쓰려고 끊고 있던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 측에서는 좀 난리 났고,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석탄 혹은 LNG선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이제 가스 들여오고 그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, LNG선 같은 경우는 요거 뭐 조선에서 1승,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애들이지 않나.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수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가볍게 석탄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원숭이 두창은 이거 프랑스 시간 21일? 그렇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비상사태 선포 촉구.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0,000명이 넘긴 넘었습니다.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12,566명. 그래서 저는 원숭이 두창 주들은 이 두창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단키트 쪽에도 얘네들이 한 달에 엮여 있기는 하죠. 그래서 뭐 두창 이슈로는 미코바이오메드, 오상자일, 진매트릭스, 제놀루션 정도가 있는데, 저는 보면은 그냥 요거 비상사태 전에 그냥 반짝해주고 마나, 혹은 뒤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막 그렇게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자체가 일단 좀 낮죠. 원숭이 두창이 전염성이 미친 듯이 센 것도 아니고 치사율이 일단 없어요. 지금 도시로 좀 이렇게 좀 감염되고 나서는 거기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. 한 명도. 즉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그런 질병인 거고, 그래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좀 서브 개념으로 보시되 요거 비상사태 전까지만,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는 좀 주축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UAM 법 같은 경우에 8월에 나온다.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세계시장 목표를 할 거고, 과감한 규제 특례담은 UAM 관련 법 8월 제출 약속. 그리고 이게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던 거다 보니까 뭔가 좀 나오긴 나오겠죠. 그냥 빈 그릇으로 갖다가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포지션이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말을 한 거기 때문에 8월이면은 8월 달에 또 이제 뭐 로봇 잼스도 있고 이것저것. 그래서 베셀, 파이버 프로, 네온테크 요 정도 차트는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, 장기 입형 혹은 요렇게 중간에 정고점, 뾰족 소순 이런 곳에서 좀 지지하고 그런 모습은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UAM 관련 주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결국 좀 메인이지 않나. 저도 코로나 좀 설명드리기 좀 까다롭습니다. 이쪽은 분명히 조심하고 나를 세워야 되는 섹터이기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, 시장에서 정작 세력주 테마주에서 메인 테마로 지금 얘 말고는 또 볼만한 이슈가 거의 없거든요. 얘가 그럴 수는 있어요. 막 한 3, 4일 시세 주다가 하루 정도 쉴 때쯤 뭔가 새로운 이슈 하나 쓱 시장에서 던져줘가지고 그 테마에 잠깐 쏠릴 수는 있지만, 지금 코로나 이슈 크기 만한 게 없거든요. 그리고 이게 결국 세계적으로 재확산, 거기다 진단키트 애들은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요거 중심으로 저는 좀 계속 보고 있고, 뭐 노파심이지만 결국 계속 3파동 4파동 막 나올 거 다 나온 3년째 해먹은 섹터 대신에 지금 시장에 얘 말고 가래가 없고 움직일 만한 이슈거리, 테마거리 하나도 없죠, 솔직하게. 그 다음에 그냥 세계적으로 갖다 좀 재확산되고 있는 시황 이런 게 좀 겹쳐서 계속 강한 모습이지 않나. 한국 BNC는 FDA, 이건 치료제 세트입니다. BNC는 FDA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, 긴급사용 승인 신청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한두 달 내로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 기대감은 좀 살아있지 않나. 일동 시리즈는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랑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20일날 시오노기 승인 여부, 여기선 이제 확정을 짓는다고 했죠. 뭐 거절이면 거절이고 승인이면 승인이고, 즉 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 혹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. 내가 뭐 일본에 대해서 그 내부 정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모르는데, 일동제약은 20일날 이 시오노기 승인 결과
요 이슈로 갖다 좀 계속 움직이지 않나. 진원생명과학은 8월 중 경구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종료 등등. 그 외에 뭐 이제 치료제들 다 임상 진행하고 있고, 뭐 종근당이랑 대웅이었나? 그쪽은 좀 취소했던 것도 있기는 하죠. 그래서 이쪽이 지금 메인인 것 같고, 일동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평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냥 월화 수요일은 20일 당일이다 보니까 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. 저는 수요일은 좀 매매하기는 난이도가 당연히 당일이라서 높지 않나 싶은데, 그냥 이 안에서 얘가 어제 차트 모습은 좀 좋기는 하거든요. 금요일날 돈도 좀 들어오고 좀 버틸 거는 좀 버텨주고, 그래서 이런 구간 좀 위에서 노는지, 혹시라도 5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하고 거기서 힘 한번 주나, 그 정도 좀 볼 것 같고, 이제 세종 메디칼 뭐 제넨셀인데, 제넨셀이 아직 좀 엄청 뚜렷한 이슈는 없죠. 근데 어제 갑자기 좀 순환매 개념으로 좀 끌고 올라오지 않았나. 진원생명과학은 장기평 이렇게 좀 돌파하면서, 자,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17,500원 요 구간이 좀 지지 저항이 엄청 많기는 했어요. 얘도 그래가지고 지금 8월달 얘는 좀 임팩트 있는 측면 중에서 하나는 그거입니다. 경구치료제라는 거. 근데 뭐 물론 이제 팍스로비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, 일단은 이렇게 치료제 이슈, BNC도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그건데 5일선 타고 장기평 121선 좀 돌파하나, 그 정도 구간으로 좀 보지 않을까. 애들이 차트는 거의 다 사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. 막 엄청 좋거나 그런 건 없고 다 역배열해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죠. 그 다음에 지금 징그러운 키워드 BA5 켄타우로스 최악의 바이러스 버전이다. 다시 코로나 악몽, 가장 전염성이 높다. 이런 부분들,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바이러스.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도 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인됐고, 내주 20만 명 넘을 것 같다. 코로나 재유행, 자가진단 키트 수요 급증, 확진이어서 사망자도 더블링. 그다음 BA5 독성, 이전 변이보다 좀 강할 수도 있다. 코로나 청정국도 BA5 쇼크, 그리고 뭐 해외 이런 것들. 그다음 이제 병상 가동률도 2주 새 더블링 이런 얘기는 있어요. 그래서 준중 환자 뭐 30% 좀 훌쩍 증가했다. WHO 요거는 급성 간염은 넘기고, 그래서 이런 병상부터 해가지고 좀 청정국이었던, 좀 나름 코로나에 대해서 잘 버텼던 국가들도 BA5 쇼크다. 호주, 뉴질랜드 죄다 급증.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 저 변이가 전염성이 엄청 세구나, 이걸 좀 엿볼 수는 있죠. 그리고 전염성이 세다는 거는 지금 당장 쉽게 끝나기는 또 쉽진 않다는 거예요. 계속 꾸역꾸역 퍼지고. 그래서 확진자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 43,000명? 그거 좀 숫자를 본 것 같은데, 코로나 관련주 뭐 계속 눈에는 일단 둘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저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은 나올 수 있는 이슈 중에서는 뭐 이제 재택근무 있을 거고, 그다음에 학생들 뭐 방학인 것 같은데 원격 수업 요런 거, 그다음에 이제 병상 부족 이슈 계속 좀 부각되면은 요 GH 신소재랑 뭐 우정바이오 요런 병상, 음압병상 관련 주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, 결국 저는 좀 메인 이슈 자체는 이제 진단 키트 쪽, 수젠텍, 휴마시스, 뭐 엑세스 바이오, 그다음에 시젠, 진매트릭스 등등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수젠텍은 차트상 요 구간 보면 되겠죠. 18,000원 요 구간 위에서 또 잘 지켜주는지, 이렇게 좀 쌍봉 맞고 내려가서 죽어야지. 안 죽고서 꾸역꾸역 기어 올라오더니 다음날 갭 뜨고 시세 주고 또 지지해주고 밀리고, 그 지지를 깼지만 또 종가에는 꾸역꾸역 올려놓는 모습. 그래서 요 종목들 좀 차트도 거의 비슷해요. 전고점 돌파하고서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, 요 정도 진단키트 이슈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시리즈는 뭐 좀 새로운 애가 뉴스를 막 붙일 수도 있습니다. 뭐 한국파마도 있고 셀로메드도 있고 막 뭐 바이오 계열도 있는데, 좀 거의 다 비슷한 계열로 갖다 좀 붙이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바이오니아는 5일선 깨진 자리에서 이제 뭐 진단키트 혹은 탈모, 그 CPMP였나요? 유럽 식약처 같은 느낌, 그런 것들 좀 이야기 나오는지.
자, 그래서 좀 이렇게 코로나 이슈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뭐 대규모 암 진단 연구 관련해가지고 연구 진행, 그래서 지난달 중순에 뭐 미국 국립암 연구소에서 최소 2만 명 넘는 혈액 샘플, 그걸로 딱 암 진단하는 시범 연구 승인됐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혈액만으로 뭐 암 구별 이슈, 우리나라는 EDGC가 4월 좀 예전부터 혈액으로 갖다 계속 여기 바로 있네요. 암 조기 진단, 온코 캐치, 상용화 속도.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저번 달에 있었던 내용인데 보니까 그거를 지금 뉴스로 붙이긴 했어요. 7월 18일 새벽 3시에 붙은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혈액으로 암 조기 진단, 요거를 좀 그 부분 미국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가는구나. 그걸 갑자기 좀 끌고 와서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EDC는 뭐 진단 키트도 있기는 합니다. 일단 그 혈액으로 갖다 암 진단하는 그 키워드가 좀 부각이 되는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, 이걸로는 뭐 정치 테마 이재명 관련주 보면 되는데 좀 주축으로 보기는 쉽진 않죠. 그냥 혹시 몰라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용으로. 요거는 왜? 대선이 아직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대선 엄청 멀었잖아요. 그래서 그 이슈로 갖다 그냥 반짝 하나 장기 입형 혹시라도 뭐 이런 거 좀 트라이 하면서, 최근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 계속 달고 이런 모습은 있기는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좀 주축 테마는 아닙니다. 혹시라도 좀 매매 실력 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, 이런 섹터는 그냥 혹시 움직이는 거 좀 잘 갈 거 아니야? 라고 건드리기에는 좀 대응이 기민해야 되는 섹터예요. 그래서 반짝이는 단발성으로 그 정도 보면 되지 않나? 뭐 CS 카스 동신건설, 일성건설, 범양 건영, 요 정도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에너지 위기 유럽 그린 수소 생태계 130억 유로. 이거 봤더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한 18조? 뭐 18조가 크긴 큰 건데 뭐 생각처럼 엄청 크진 않습니다. 근데 일단은 에너지원 좀 다변화, 러시아산 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다. 그린 수소 연구 개발. 그래서 뭐 보통 그린 수소 섹터로 좀 엮일 수 있는 거 워낙 많기는 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. 여기 수소 뭐 연료 전지 셀, 퓨얼셀 붙는 애들이 다 그쪽이고, 그다음 뭐 수소 이슈 붙으면 뭐 유니크, JN 케이터 이런 좀 대표적인 성격 있고, 그다음에 뭐 수소, 그린 수소의 이슈 자체는 막 미코, 포스코 케미칼, 효성 이런 좀 대기업들 막 키워드 막 갖다 붙이면 다 그린 수소여가지고 그냥 수소 키워드 혹시라도 이 이슈를 좀 붙여주면 테마 형성이 되나,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기는 해요. 뭐 18조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. 그리고 뭐가 됐든 이슈를 그 유럽 국가 측에서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쥐고 흔드는 거에 대해서 좀 다변화하기 위함이다. 즉 가지수 경우의 수를 좀 늘려놓긴 했거든요. 네, 요것도 지금 시장에서 뉴스들이 붙이는 게 이거는 일단 꼭 봐야 돼요 라고, 저도 좀 좋은 섹터가 나오면은 일단 이 섹터는 일단 무조건 봐야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, 좀 긴가민가한 애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도 뭐 수소, 그다음에 이제 눌림 자리에서 뭐 볼 수 있는 것들 식량, 그다음에 뭐 재건은 요번 달에 재건 협의체 구성할 예정, 플러스 우크라이나 곡물 흑해, 수출 합의 임박. 요게 지금 20일에서 21일쯤 4자회담, 그 러시아, 우크라이나, UN, 터키, 튀르키예로 좀 바뀌었죠. 그래서 4자회담 서명 요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요게 좀 서명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종전에 대한 협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곡물 흑해, 우크라이나 농민들 수출하고 해야지 좀 먹고 살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좀 종전에 대한 기대감, 얘네가 뭐가 됐든 처음으로 갔다가 그 협상을 진행을 하긴 했네, 이런 키워드가 좀 붙는지 보시면서, 재건 관련 이슈는 이번 달에 일단은 20일 요거 서명 좀 나오는지, 그 다음에 이제 재건협의체 구성할 예정도 있죠. 그리고 이번 달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. 2주 안팎으로 남았기 때문에 재건협의체 같은 걸로 갑자기 한번 또 반짝할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유신, 현대해보다임, 삼부토건, 도화 엔지니어링, 데모, 서암기계 공업부터 해가지고 키워드는 좀 많아요.
장기 입형 깬 거는 좀 저는 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장기 입형 주변에 있는 데모 서암기계 공업, 유신 현대 에버다임, 3부 토건도 조금은 그렇고, 요렇게 요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거는 당일 뭐 그냥 운직이나 들썩들썩 하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고, 로봇도 넘어가도록 할게요. 휴림이랑 뭐 에브리브, 얘네들은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얘는 슬슬 장기평 좀 내려오고 있는데, 휴림 로봇이랑 로보로보는 좀 옆으로 기고 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대장이 또 쓱 바뀔 수도 있거든요. 최근에는 에브리봇이 그 중에선 좀 가장 움직임은 있었고, 요 정도. 그다음에 이제 원전은 7, 8월 뭐 텍소노미부터 해가지고 체코 고위급 방한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. 원전은 지금 눌림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 21선에서 일단 두 번 정도 버티더니 3만원 오면 좋겠지만, 얘는 좀 종목이 미묘하게 강해요. 미묘하게. 제 기준에는 뭐 이걸 딱 보고서 이거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제 기준에는 좀 미묘하게 강합니다. 미묘하게. 그래서 원전 관련 G2파워, 우진, 한신기계 요 종목들 위주로 보지 않을까. 얘네는 포지션은 좀 비슷하죠. 얘네는 장기 입형 깨도 좋아 보입니다. 뭐 섹터별로 좀 다르긴 한데, 저는 솔직하게 원전 쪽은 장기 입형 깨고 한번 투매를 유도하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. 깨고 막 내려오면 그런 자리들, 오히려 이거를 지지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지지를 하기도 했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애초에 장기 입형 주변에서 기는 거는 그거 깨고서 내려오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좀 엄청 매력적인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소카, 마켓컬리, 뭐 성일하이텍, 지금 성일하이텍이 핫해요. 근데 저는 뭐 이제 청약을 안 하다 보니까 굳이 청약? 그냥 요거는 2차 전지, 폐배터리 이슈, 성일하이텍 상장하고 나면은 폐배터리 이슈는 이제 성일하이텍이 완벽하게 좀 꽂히지 않을까, 그 관련 주들에 모이지 않을까. 근데 성일하이텍은 상장하고 엄청 좀 세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뭐 따상이라던가 이런 게 좀 오랜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이자 사업도 그렇고,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지분도 엮여 있고, 성일하이텍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뭐 사우디 네옴시티는 일단은 현대건설 뭐 공식 거기서 좀 새로운 이슈 나오는지, 일단 이번에 미국 사우디에서 뭐 협상 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는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쪽 섹터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. 그리고 차트 측면에서도 더 이상 밀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, 선익 같은 경우에 뭐 3분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혹시라도 장비 증축 그런 거 뭐 계약 협상 이야기 나오는지, 그다음에 이제 맥스트 MP,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요 정도 선에서 메타버스 종목들은 이제 거의 얘네들 하락폭은 거의 다 만들어냈거든요. 물론 여기서 뭐 이제 시황이 흔들려서 지수가 막 미친듯이 또 깨진다, 그럼 좀 밀릴 수 있기는 한데, 그런 변수 제외하고서는 저점 형성하다가 이제 연말이든 내년 초든 이 삼성, 애플 관련해서 아이글라스, 메타버스 컨텐츠가 좀 재부각되는 시즌이 다시 오긴 올 거예요. 연말이나 내년 초쯤. 그래서 그런 거 출시 이슈 엮이면서 얘는 좀 들썩일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, 삼성, 뭐 아리배 요런 거는 뭐 이제 9월 착공, 요런 좀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라던가 뭔가 좀 키워드가 엮여야 되는데, 삼성도 좀 흐지부지 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삼성에서 8월 아리백 참여하면서 해당 섹터에 좀 뭐 투자라던가 자신들이 공장 짓고 뭐 하겠다,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런 게 아니면은 조금은 아쉽지 않나. 그러면 이제 뭐 네옴시티 키워드를 붙인다거나, 뭐 신재생 에너지를 호흡을 길게 봤을 때는 저탄소 세계적으로 진행을 계속 하긴 해야 돼요. 여기서 지금 에너지 러시아가 쥐고 흔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, 부각이 되다가 유가가 갑자기 툭 하고 밀려버리니까 그거 하락을 얘네가 같이 반영을 하고 있죠, 지금 피곤하게.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공사들 좀 키워드 실질적으로 붙이는지, 그리고 저전력, 예비 전력 이런 거는 뭐 중간중간 나오면은 옴니 시스템 그냥 반짝하고 마는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옴니 시스템이
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양봉 좀 밀리다가 한번 갭 뜨고 밀리고 시세 주고 막 이런 움직임 정도이지 않을까.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 괜찮은데 요거는 좀 다음 주 중에 의 움직임을 좀 한번 잘 지켜볼 것 같습니다. 오버행이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아이큐어는 그냥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꾸역꾸역 그냥 옆으로 슬쩍슬쩍 움직이지 않나. 그 다음에 뭐 네옴시티, 현대건설, 공시, 다누리 우주탐사선 8월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식량 뭐 시오노기 눈앞에 있는 거, 아니 식량이 아니라 코로나, 뭐 시오노기 눈앞에 있고 지금 코로나 테마주 밀어낼 만한 강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그냥 뒤로 일단 제껴놓고 그래서 코로나를 중심으로 바이오 섹터,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플러스 알파로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요런 애들 움직임 보면서 코스피 우량주 혹은 뭐 반도체 요쪽에 좀 수급 들어오나, 수급주가 좀 엄청 강할 때는 세력주가 좀 힘이 빠질 수는 있거든요. 돈이 분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세력주가 막 망가지고 막 무너지고 그러진 않아요. 수급주 움직일 때 눈치를 좀 보는 느낌이지. 그래도 일단 우리는 세력주 테마주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코로나주 관련으로 보긴 보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재건부터 해서 원전 로봇 식량 뭐 이런 것도 눌림, 그다음에 그 서명 얘기 나오면 지뢰제거 혹시라도 한번 반짝일 수 있기 때문에 지뢰제거 관련주 서희건설, 뭐 유진로봇, 퍼스텍, 디알텍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섹터 그냥 쓱 둘러보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거 카카오 컨소시엄 한번 튀어나오는지.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에 뭐 자율주행 있기는 해요. 자, 그래서 좀 엄청 신선한 게 없고, 저도 영상 보시는 분들 지루하실까봐 좀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내가 데이 트레이딩 뭐 코로나 쪽에서 뭐 지지고 볶던가 아니면은 좀 다음 준비를 하시고 좀 호흡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락 시즌이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복귀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분명히 경험치 쌓는 데는 하락장만한 게 없어요.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잖아요. 물론 이제 계좌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려있거나 밀린 종목들이 많기는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락장은 정말 복귀를 했을 때 가장 경험치를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,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느낌이 모습이 있죠. 그래가지고 좀 여유 갖고서 천천히, 주식 어차피 하루 하고 말 거 아니시면은 계속 해야 되니까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 월요일인데 첫 스타트 잘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